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사실 그 섹터 담당자로서 참 오자마자 커버하고 나서 저 때문에 좀 곤란할 것 같아, 남 의원이. 왜냐면 맨날 어떻게든지 전자 안 좋은 얘기만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래가지고. 사실 네. 둘이 있을 때는 아까도 좋은 가능성을 많이 뒤지잖아요, 지금. 그래도 한번 주가 네.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솔직히 말하면 내 속내는 어땠냐면 우리가 그때 애플 그거 좀 하여튼 그 뭐지?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애플 그 돈 주는 거를 생산 못 많이 안 사줘서 주는 돈을. 네, 뭐 애플 페널티라고도 하고요. 여튼 뭐 일회성 이익이 그치. 이제 그거 감안하면 12조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이미 다 파다했었고. 네, 그러면 그 얘기 돌면 당연히 나는 실적 발표 전날 네, 솔직히 내심은 그냥 주위에 하도 전자 들고서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네, 일반 네. 투자자분들 그냥 나한테 안 걸던 친척분까지 전화해서 어떡할까 뭐 물어보면 내가 그냥 하여튼 실적 발표 전에 한 8만 한 7, 8천 와주면 네, 그때 좀 줄이세요. 뭐 제가 그냥 다른 게 하는 게 낫습니다. 뭐 이 얘기했는데 네, 정말 너무 많은 움직이더라고 이번에. 네. 희한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상할 정도로. 네. 뭐 이게 시기적으로 딱 보면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먼저 실적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때가.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좀 밀리고 엊그저께는 이제 ISM 지수가 좀 꺾였잖아요. 예, 그래서 제조업은 미리 많이 꺾여 있었고 그래서 매크로적인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미리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연간으로 계속 전자에 대해서 톤다운을 해왔었는데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3분기 숫자는 매우 좋을 것 같잖아요. 네,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 고민으로 이제 다 이제 컨센서스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 공급 과잉 이슈 네, 네, 맞죠? 네. 이게 이제 2분기 실적도 기대보다 좋았고 3분기도 저희도 15조 이상 추정을 하는데 뭐 시장 기대치는 한 16조 원 이상도 뭐 추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는 이미 뭐 이제 진작부터 많이 알고 계셨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좋게 나왔냐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 메모리 반도체 DRAM과 낸드 쪽에서 출하 증가율이 원래의 기존의 시장 기대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죠. 싱글 봤었는데 이건 완전히 무슨 지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좋아서 많이 팔아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공급량이 늘어나서 만약에 시장 기대보다 수요가 못할 경우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인젝스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2022년부터는 공급 과잉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2022년에 그 땡겨지는 느낌이었어. 네, 이번에 이제 빅코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되게 공격적으로 출하를 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나머지 이제 마이크론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수급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겠죠. 근데 밸류도 사실 올해 보면 3분기 잘 나오고 이래봤자 한 50조 아니에요. 50조. 50조, 네, 50조 옛날 소폭 상회할 것 같은데요. 2018년 때 뭐 레벨 아닌가요 이게? 네, 뭐 그런데 이제 그 연간 이익 레벨보다 그 동안에 이제 그치. 계속 이익을 쌓아오면서 북밸류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점점 저점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인데 지금은 이제 밴드 고점 상황에 있으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 이제. 밴드 고점 상황이라는 게 부담이 되다 보니 이런 소위 공과잉에 대한 우려들이 더 주가에 답답하게 작용되는 것 같아서 네, 딱 네. 지금까지 상황이고 뭐 어떤 분들은 10년 바라보면 전자 어떠냐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속단할 수는 없고요.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영역 같아요. 나는 정말 이 회사의 주주가 돼서 같이 삼성그룹 전자의 발전과 같이 하겠다. 뭐 이런 거 뭐가 중요해 저희들 말이 아무 의미 없어요 저희들 말은 그냥 전자를 항상 사서 모아 가시다가 나중에 정말 전자가 잘 됐을 때 네. 뭐 영원히 결혼해도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가 확신이 됐다면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뭐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까 시장 대비해서 하면 전자 줄여가지고 다른 거 사자가 저희들 일관된 포트폴리오 전략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네. 지금도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전자 나쁘다가 아니라. 네, 전자가 크게 이제 지금보다 사업부 구성이 달라진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제 M&A 같은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 건데. 네, 뭐 그 외에 이제 ROE를 조금 더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변화가 있다면 주가는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눈앞에 이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은 상황인 거죠. 이제. 기노로 보시는 분들은 뭐 저희들 의견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저희들은 이제 1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네, 네. 1년 정도 놓고 보면 내년도에는 공가액이 올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상단을 좀 막혀 있다 말했었고 한 9만 5천 원 정도 TP 제시했었는데 네, 네, 네. 근데 이제 올해 이 시기가 좀 당겨지면 4분기로 당겨지면 어쩌나는 고민도 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할 때 녹음한 거 있는데 제가 업로드한 거 그거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네, 네. 뒤에 숫자 갖고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줘요. 왜 이렇게 보는지를 좀 네, 네. 많은 분들이 시트를 보고서 추론하는 연습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예. 그 3페이지 표 2번을 보시면요. 그렇죠. 그 디램과 낸드 부분에 있어서 빅그로스를 보시면 기존의 디램 빅그로스 2분기 빅그로스가 3% 정도를 제가 그러니까. 추정을 해놨는데요. 이게 최근에 파악한 거로 보면은 10%를 상회할 걸로 그러니까. 이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2021년 연간 전체적인 디램 빅그로스가 삼성전자의 디램 빅그로스가 20% 후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의 빅그로스가 2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의 빅그로스를 크게 상회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오버죠. 공급이 삼성전자가 많이 나온다 시장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점유율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공급이 계속 늘어나서 행여라도 이제 시장 가격을 이제 하락시키는 요인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밑에 이제 낸드 빅그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그 낸드 빅그로스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초에 가이던스나 시장 기대치가 전분기 대비 플랫 또는 소폭 로싱글 플러스라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드 투 하이 싱글 거의 10% 가까이 이게 출하 증가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2021 연간으로 삼성전자의 빅그로스가 40% 중후반으로 올라갑니다. 저희 46%로 추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 빅그로스 같은 경우는 한 30% 중후반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 빅그로스보다 더 많이 출하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디램과 낸드 공이 이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시장의 파급 효과가 다른 업체보다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1위 업체가 물량을 많이 밀어내는 거죠. 네. 표현을 하자면 네. 전자가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 너무 밀어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쉽게 말하면 그런 느낌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지.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이 내년도 올 것 같았는데 지금 혹시 행여라도 당겨지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해외 기업들 뭐 에지워터 리서치나 뭐 클리브랜드 리서치에서 이제 4분기부터 가격이 빠지기 시작할 거야라고 이제 언급한 원래는 사례가 반도체 있었죠. 가격은 수요가 많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봤었는데 네. 클리브랜드 리서치 자료 나왔을 때도 주가가 네, 출렁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제 수급이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관건이 되는 거는 이렇게 많이 물량을 해가지고 수요가 이제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네. 10년을 바라봤을 때 반도체 엄청 더 많이 쓰일 거야 이거 어그리.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일단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밀어낸 것 같다가 있고 네, 네. 두 번째는 10년 뒤에 이렇게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지 증설이 너무 많은 거 있잖아 캐파가.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증설이 그렇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여튼 그런 분야. 네 비메모리 분야는 되게 그러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도- 원래 네. 삼성전자를 재평가하려고 했던 것 중에 네. 하나가 그쪽에 굉장히 지위를 높일 거로 봤었잖아요. 아, 네. TSMC에 비해서 매출 비율이 좀 낮잖아 우리가 그쪽. 그렇죠. 이제 뭐 시장 점유율도 삼성전자 비메모리,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한 10% 중후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TSMC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격차가 좀 많이 있긴 하죠. 예, 비메모리 분야를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시장의 기대를 미트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심플한 데이터지만 뭐 지금 다들 뭐 슈퍼사이클 얘기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차분하게 그냥 데이터를 뒤져보면 네. 우리가 알 수 없었잖아 이렇게 나올지도 사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많이 나오죠. 저는 조금 뭐 가이던스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네. 하여튼 우리가 근데 그때 좀 낯선 얘기를 나한테 해가지고 남이언 이제 자료 준비할 때부터 나한테 계속 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서 그래도 아이 뭐 오랜 업력이 있고 잘 지져보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톤 전체적으로 결정할 때도 상당히 도움을 받아왔는데 제가 네, 말씀드려왔지만 이 시점 정도에서는 전자 실적 나올 때쯤에는 아까 처음 말했던 게 제 본심이에요. 야 이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네, 네. 지금 8만 원에 있다는 게 난 좀 이상하거든. 한 8만 7, 8천 원, 9만 원 트라이 한번 해줄 줄 알았거든. 이게. 네, 네. 이것도 못 하고서 야, 그래서 그 전날인가 그 기관 좀 산 날 내가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 그래도 한 일주일은 가겠지 뭐 이러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점점 더 드는 생각이 그 소위 소수 의견이고 지금도 소위 공급과잉 스토리가 되게 뭔가 글로벌하게 공감대 얻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뭐 아직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주가가 저도 뭐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하고 7월 말에 또 이제 실적을 디테일하게 발표를 하니까 그 사이에는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나도. 생각을 했었는데 ISM 지수가 예상치 않게 또 꺾이는 맞아요. 바람에 주가가 상승을 좀 제한하는 효과들이 좀 이제 그런 지표들에서 생겨난 것 같아요. 생편 얘기하자면 내가 아침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최근에 가장 이해 안 가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냥 미국채 금리가 그냥 꼬라박는데 네네. 이걸 갖다가 두 가지로 추론이 돼요. 사실 아까 신효 네. 진영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로 경로로 파악해 본 결과 첫째는 소위 뎁슬링 그러니까 소위 부채한도 이슈 때문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안전자산선언가 강화돼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자꾸 이유를 찾은 거고 생각보다 제조업 경기가 되게 안 좋네. 아까 ASM은. 네네네. 중국은 뭐 제조 경기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특히 꺾인 거 내용들을 봤더니 그 소위 ASM에서 배송 속도랑 가격 부분이 확 꺾였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뭐냐 이거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뭔가 그래도 기본적인 유지되면서 실적 발표 때였다면 전자가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 사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격은 올라가는 거 다 아니까 그건 알지 뭐. 앞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물량의 흐름, 주문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린 바가 있고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지금 4월달, 5월달 되게 안 좋았잖아요. 뭐 6월 숫자는 조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년 수준보다 좋아질지는 좀 아직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이 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제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이제. 그 미국 보면은 그 IT 유통업체들이 주가가 푹푹 떨어져요. 네. 뭐 베스트바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 베트남도 제조 생산 기지인데 좀. 그러니까 베트남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이런 쪽에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표들이 되게 안 좋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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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 그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소위 그
저희들도 왜 이러지 하고서 되게 당황했다는 거. 그래서 뭐냐면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많은 분들이 하도 언론에서 유튜브 같은 데서 하도 자극적으로 제목을 따니까 뭐 전자를 뭐 자꾸만 그래서 질문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해서 내가 전화하면 끊어버리고 막 요즘 그러는데 전자 여전히 안 좋게 이러면 내가 열받아가지고 저번에는 막 끊어버렸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분들 그냥. 근데 야 오히려 이제 와서 보니까 야 이게 참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건들이 몇 가지 있어서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절주절 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 의원이랑 또 이렇게 둘이서 얘기할 때 나는 이게 뭐 녹음이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담당자지만 좀 헷갈리지 않아? 지금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난 막 헷갈려요 좀 사실. 뭐 저는 센터장보다 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좀 덜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좀 우려하시는 시각들이 좀 그러니까 많아지는 상황인 그거 거죠. 같지. 그러니까 나도 정도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해온 사람인데 요즘 또 그냥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 빼는 것 같아 전자를. 그런 느낌들 그냥 계속 여기가 바닥이다 저기가 바닥이다 그리고 마치 8만 원이라는 선이 무슨 난고불락의 선처럼 지금 돼버렸거든. 지금 이제 시장의 수급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좋아져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올해 3분기까지 계속 좋아지는데 시장이라는 게 항상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 어디냐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긍정론자들은 이제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 같은 스타일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별로 안 좋아요 시장에서. 나 원래 되게 낙관적인 스타일인데 올해 괜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다가 긍정론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올해 시장을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 주식들이 너무 밸류가 비쌌거든 내 기준에는. 전자는 딴 거 안 봤으면 뭐 남이현처럼 이걸 내가 다 까볼 수 없고 그냥 밸류가 P별로 1. 거의 9배, 1.8몇 배였거든. 뭐 이게 그 카카오 네이버 같은 주식에 비하면 싸죠. 카카오는 다른 문제고 뭐 카카오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 안 하잖아. 좋다고. 나도 뭐 그거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데 전자도 뭔가 그거 같아. 나는 오히려 전자 주주들이 좀 짜증나실 텐데 어떤 게 변곡점이 될 것 같냐면 뭔가 M&A 제대로 하거나 이 파운더리 쪽으로 아니면 뭐 어떤 설계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정말로 뭐 시장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 책을 서점에 잔뜩 나왔던데 정말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뭐가 나오거나 예기치 않은 없는 것 같거든 그런 제품이 일단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뭐 사람들 기껏 하는 게 뭐 이어폰 무선 이어폰 그 얘기하는데 그거 갖고 되겠어 뭐 그런 것들의 변화. 그래서 뭐 10년 뒤를 바라보는 걸 전망할 정도로 제가 하지만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10년 바라보면서 살 주식은 전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글을 보내요. 이 요지는 뭐냐면 왜 이게 우리는 10년 보고 투자하고 있는데 자꾸 이베스트는 그러냐는데 저희들의 클라이언트들이 10년 보고는 잘 안 물어보지 않나? 당장 내일 죄송해요. 저희가 그 얘기를 해본 기억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근데 뭐 아까도 우리가 뭐 좋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전자주에서 다른 거 사는 전략은 맞았는데 지금도 그러하냐 아니냐가 저한테는 오히려 더 중요한 기준인데 여전히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래요. 그래서 남재정 의원이 아까 녹음하기 싫어했어요. 나보러 뭐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냥 길게 보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황 보고 계신 분들이 전자를 갖다가 나는 전자가 장기 주식이 상관없어 이거는 거짓말이니까 매일매일 안 봐야 되는데 수익률이 빠지면 마음이 아프니까 견디기가 또 힘들고 전자 외의 것들도 주변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전자 오늘 출하가 늘어난 거는 결국 좀 그걸 고민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죠.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네. 보세요.